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천론의 마지막 영역으로서 사례관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영역을 담당을 하면서 보통 기록론에 관련된 것은 실천보다는 실천 기술 쪽에서 더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만, 보통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은 교집합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관계론과 면접론을 합쳐서 한 통으로 묶어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과정론을 가지고 좀 길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아예 여기서 실천기술, 대부분 책에는 실천기술론에 언급을 하고 있는 기록론을 여기다 같이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록론과 그리고 사례관리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론을 좀 길게 한 대신 실천기술론은 우리가 함축된 앞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함축시켜서 좀 더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은 뭘까 하는 것이 있는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의 개념을 가지고 출제되겠습니까마는, 어떤 기록에는 면접 내용의 기억 또는 정확한 진단 또는 보다 효과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다 용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록은 면접의 기본적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하며 워커의 자기평가, 행정관 및 프로그램 교육자들의 소위 효율성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기록에 의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기록은 워커의 교체나 클라이언트의 이전, 전원이죠. 클라이언트를 타 기관으로 의뢰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수혜 자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말들을 쭉 여기 기록의 일반적 용도, B급이지만 기록의 일반적 용도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거기 기록의 일반적 용도 중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 및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기관의 서비스 수급 자격을 입증할 서비스 수급 자격 또는 수급 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역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문가가 교체될 적에, 워커가 교체될 적에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 공조체제를 원활히 형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역시 기록이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례의 지속성을 통해서 사례관리, 또 그걸 넘어서서 하나의 이론을 형성하는데 기초자료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교육훈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 것도 역시 기록이 되겠고, 치료 자료로도 사용한다는 것, 다양한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1, 2, 3, 4번에 있는 거 여러분들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록의 방법에 따른 유형을 보면은, 기록의 유형에는 문제 중심 기록도 있고 요약 기록도 있고 과정 기록도 있고 이야기체 기록도 있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문제 중심 기록, 그리고 요약 기록, 그리고 과정 기록이 주로 출제가 되어서 이 교재에서는 세 가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문제 중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기록을 진행하는 것을 문제 중심 기록이라고 하는데, 문제 중심 기록은 문제만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다양한 전문직 간에 선입견 없이 그 문제에 대한 변화 과정만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 간에 어떠한 선입견을 가질 필요 없이 정보 교환이나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 문제 중심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클라이언트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또는 전문가의 노력이라든지,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장점은 도유시되는 이런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문제 중심 기록은 소프, 영어로 본다면 비누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중심 기록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소프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중심 기록의 한 기법인 여러 기법, 한 기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
information. 에서 주관적 정보.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얻게 되는 주관적 정보.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으로부터 그에 비해서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 이것은 표준화된 심리 검사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표준화된 심리 검사 등을 통해서 또는 사실적 자료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객관적 정보. 다음에 세 번째가 assessment. 주관적 정보, 클라이언트로부터나 클라이언트 가족으로부터 얻게 되는 주관적 정보나 표준화된 검사 도구 결과나 또는 사실적 자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객관적 정보를 기초하여 얻게 되는 사정, assessment. 그리고 사정이란 뭐예요? 사정이란 것은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는 플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바로 이렇게 그다음 문제중심 기록의 기법은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소프 기법이 가장 간결하고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두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잠정적 개입 전략의 수립, 사정, 어세스먼트.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그래서 플랜 이렇게 해서 만든 소프 기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요약 기록이 있습니다. summarize, recording 이렇게 설명해요. 요약 기록 또는 압축 기록이라고 하는데 1회 면접이나 1회 실천 과정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요약 기록, 압축 기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요약 기록, 압축 기록은 거기 보시면 3번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요약 기록의 특징입니다. 4번 별표하시면서 요약 기록은 사례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 아주 유효한 방법으로 아주 오랫동안 만성질환자와 같은 사례 같은 건 보통 요약 기록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전체 과정을 고려하면서 쉽고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경시된다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요약 기록, 압축 기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정 기록이 있습니다. 과정 기록. 과정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전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전체의 실행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기술해 가는 것은 바로 과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정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곡차곡 기록하는 것은 과정 기록은 맞는데 사건의 발생만 변화의 과정만 적는 것은 과정 기록 중에서도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매 과정에서 갖게 되는 사회복지사의 판단이나 또는 느낌까지도 해석까지도 같이 가미해서 기록하는 것은 과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 기록에서 객관적인 사실 전개만을 적는 것은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 기술을 과정에서 갖게 되는 사회복지사의 해석이나 또는 느낌 또는 판단까지 가미해서 상세하게 첨가해서 기록하는 것은 과정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3번에 거기 2번, 3번의 그 내용입니다. 3번 의사소통 내용만 적는 것은 이야기체 기록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표정, 몸짓, 사회복지사의 느낌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과정 기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사실 전개뿐만 아니라 매 사실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문가의 해석, 판단이 가미되기 때문에 4번 슈퍼비전이나 교육 자료로 실습독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과정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게 상세하게 적다 보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정 기록과 이야기체 기록을 약간 첨가해서 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시계열 기록도 있고 또는 진단 기록도 있고 다양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시험을 대비할 적에 이렇게 문제 중심 기록 그리고 요약 기록 그리고 과정 기록과 이야기체 기록 이런 정도 가져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우리가 보면 사례관리는 어쨌든 간에 기본 세 문제 나옵니다. 사례관리는 세 문제. 사례관리라고 해서 꼭 여기 나오는 실천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기술론에서 나오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례관리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례관리 꼭 나온다. 그냥 꼭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0문제 중에 적어도 3문제 정도를 지배하는 것이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의 특징, 사례관리의 원칙,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또 어떤 경우에는 사례관리자의 역할 등등까지, 또 일부에서는 또 사례관리의 전개 과정도 물어보는데, 우리는 적어도 사례관리의 특징, 사례관리의 원칙,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이 3개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겠고, 이 중에 2개 나올 겁니다. 자, 거기 사례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관리. 사례관리란 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례관리란 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전문가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사례관리는 그냥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직간접적, 공식적, 비공식적, 가족 내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를 두루두루 종합해서 제공하도록 연결시켜줌으로써 개입의 효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의 특징이 되겠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물론 개입의 효과도 늘어나겠지만 더 큰 것은 사례관리자의 역량 증진이 대단히 커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것은 기관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개별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목적보다는 소비자의 목적, 기관의 목적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2번에 초점이 되어 있죠. 2번 중요 표시하시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다음에 3번은 둘째 줄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2번에서 나온다는 겠지만 거기다 줄쳐 놓으시고, 다음에 별표 한 5만 개 하실 것이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지만 사례관리는 어쩌다 등장했을까?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책들마다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탈시소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례관리의 등장. 그냥 사례관리라고 해서 큰 목차로 적겠습니다.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을 보면 등장 배경은 첫 번째가 탈시설화가 되겠어요. 탈시설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탈시설화 그러니까 마치 시설을 없애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가능한 한 시설 안에서 생활하게 하기보다는 가족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가정 내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가면서 정상과의 이념을 최대한 실현시켜가는 이런 보호를 하자 해서 탈시설화는 생활시설은 축소하고 또 시설 규모를 감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활시설을 축소하고 시설 규모를 줄이고, 그러면서 더 나면 이용시설을 증설하고, 이용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집에서 출퇴근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용시설을 증설하고 지역사회 보호를 증가시키고 재가보호를 증가시키자고 하는 것 등이 바로 이 탈시설화의 개념입니다. 시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생활시설은 좀 줄이고 이용시설을 늘려나가고, 시설 내 보호보다는 지역사회 보호나 재가보호를 늘리고, 그죠? 또 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소규모화, 감축, 소규모화하자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이 탈시설화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시설에 있을 적에는 복합적인, 지금 여기 다시 사례관리의 대상은 단편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예요. 여러분이 쉽게 할 적에 류병변 장애를 생각해 보세요.
뇌병변 장애는 단순히 지체장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위장장애도 오고 호흡기장애도 오고 그런가 하면 정신장애도 옵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 비뇨기과에 있는 비뇨기과 관련된 장애도 올 거거든요. 아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설 내에서는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여러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아주 무리듯이 시공간 범위를 나누어서 24시간을 돌리면서 그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설을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중심이 되어서 일일이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헤매야 돼요. 하이에나가 아니라도 찾아 헤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혼자 찾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최소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그 클라이언트와 동행하면서 일상을 보내야 돼요.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의 부담도 크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가족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중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파편화된 서비스의 통합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과 이래야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확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민들도 왜냐하면 이러한 클라이언트가 어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모든 집에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 비용 억제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보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심신 또 재정상 부담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재정상 부담은 그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이 문제는 결국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범위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국가사유나 국민건강기금의 부담도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기금상의 문제를 보더라도 서비스 비용을 억제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사례관리는 파편화된 아니면 지나치게 지방분권화된 이런 서비스를 하나로 뭉쳐서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심신상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국가사유적 차원에서도 비용의 부담을 자꾸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자는 데에서 사례관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의 등장이 이런 등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사례관리의 원칙. 사례관리의 원칙을 보면 사례관리는 거기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를 대상이 누구예요? 그냥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예요. 서비스의 개별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하는 그 원리가 서비스의 개별화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하나의 전문성을만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간 긴밀한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과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좀 복합적이고 어느 한 부분만 서비스가 제공돼서는 안 되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 서비스의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성. 말하자면 협력성이죠. 협력 또는 통합. 기관 간 협력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스티그마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존중, 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이렇게 원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사례관리의 특성.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한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노력의 일환을 바로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 지원망을 조정 통합하는 관리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서비스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한 보호책으로 클라이언트를 복잡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연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사례관리는 탈시설의 영향으로, 탈시설하고 영향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에 나타난 서비스의 단편성, 즉 파편화죠. 단편성, 분산성, 불연속성, 자 이런 것이 파편화입니다. 비접근성, 중복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탈시설화에 대한 대안. 탈시설화로 인한 문제급증. 이렇게 되겠죠? 문제급증. 자, 여기는 탈시설화의 개념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등장 배경.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직접적, 간접적 서비스의 연속성, 또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와 이 전문가의 연속성, 연계성, 또 그러면 가정 내 보호와 또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 보호의 연계성, 연속성을 같이 도모해보자 하는 것이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례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사례관리의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례관리에 보면은 사례관리의 역할, 사례관리자 역할을 보면은 거기 직접적 서비스의 제공,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좀 문제 볼까요? 제 개념.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사실 요구보다는 욕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전반적 목적보다는 소비자의 전반적 목적에 기반을 둔 실천 과정이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서비스가 아닌 클라이언트 전반적인 목적에 맞추어 클라이언트 문제를 사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직접적 제공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행자의 역할도 하고 교육자의 역할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안내자, 협조자 또는 전문가, 지원자, 중개자, 조성자 또는 조정자, 이런 역할들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함과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거 보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서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 체계를 연결해 시키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했죠. 중개. 그래서 거기 보면 연결하는 역할이죠. 중개. 물론 국어식으로 중겨이라고 쓰는 중개도 있고 가이라고 쓰는 중개도 있습니다만 그냥 구별 없이 그냥 중개 역할을 합니다. 또 그러면 어떠한 클라이언트 간 또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 갈등이 있다면 그러한 갈등을 축소시켜주는, 갈등을 조정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죠.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고서도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또 옹호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뭔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바로 어드보커시, 옹호 또는 대변이라고 합니다. 거기 오면 직접 담당자가 아니라 띄어쓰기를 안 했거든요. 직접 담당자에게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항의하는 것,
또 특수한 지식을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것,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것. 또 담당자의 상관에게 항의하는 것, 공식적 민원 신고를 이용하는 것, 외부 건의에 항의하는 것,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도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그에게 한 힘이 되어주는 것을 옹호 역할이나 또는 대변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력이라는 것은 조력 또는 조성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력. 여기서 보호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원조자들을 돕는 것으로서 사회지원만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이나 그들을 위한 2차적 지원, 대안적 지원체계 확립 등을 마련하는 것을 조력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상세히 설명했군요. 어떤 조력 또는 협의 이와 같은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남이 없이도 제공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꼭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즉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도 사례관리는 이루어지고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사례관리의 원칙, 사례관리의 특징,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봤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례관리의 모델만 하나 첨가를 해보시고, 사례관리의 모델. 그래서 여기 사례관리가 되어 있지만은 여기. 그냥 별도 목자로 쓰겠습니다. 사례관리의 모델은 지금 출제가 되지 않아서 한 번쯤은 다뤄져야 되지 않냐라고. 사례관리의 과정은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교재에 언급 안 했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모델. 사례관리의 모델. 사례관리는 어쨌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그냥 클라이언트가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례관리는 문제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능력 증진이나 보호에 보다 큰 노력을 합니다. 말을 지금 제가 쓸 말도 아니고 어느 전문가가 쓴 말인데, 사실은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치료나 문제 해결 가능성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의 과정을 봐서 네겐트로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엔트로피, 더욱더 악화되어가는 과정을 좀 더 늦추고, 네겐트로피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그것을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것을 최대한 연장시켜보자. 그것을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와 클라이언트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이끌어보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니, 클라이언트를 치료해 주어서 나을 수 있다거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 상태보다 또는 현 상태에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고, 그리고 현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악화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을 최대한 배제해서 보호해주고, 그도 이 소위 큐어란 말보다는 케어란 말을 이렇게 쓰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사례관리의 모델은 중개 모델. 사례관리의 모델에는 중개 모델, 또 그러면 판매 모델. 먼저 제목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개 모델, 판매 모델, 그리고 통합된 중개 판매 모델. 통합 모델인데 그냥 통합된 중개 판매 모델. 왜냐하면 중개 모델과 판매 모델의 중간 모형이나 결합 체계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자원 개발 모델.
자원 개발 모델. 또 그러면 다섯 번째 조직의 변화 모델. 조직의 변화 모델. 보통 이렇게 사례 관리의 모델은 이렇게 중개 모델, 판매 모델, 또 중개 모델과 판매 모델의 통합 모델, 또 조직의 변화 모델이나 자원 개발 모델이 있는데, 자, 여러분 거기 133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여러분 쓰시면 되는데, 중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모델. 사례 관리자는 여러 서비스, 왜냐하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주는 서비스의 통합 조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중개를 주 역할로 하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례관리에서는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직접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일은 없고,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또는 조정 이런 역할 등 간접적 서비스 역할을 하지만 주로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역할을 주된 역할로 본다는 것은 바로 중개 모델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좀 배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이 중개 모델입니다. 중개, 조정, 연결, 이런 것들은 전부 간접적 서비스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판매 모델이라는 것은 여기는 서비스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제공하는 활동을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판매 모델이 되겠어요. 여기는 간접적 서비스, 간접적 사례관리자로서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인 것이고, 판매 모델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중개 모델과 판매 모델의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관리는 제한된 수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부 기관에 수주를 주어서 거기에서 일부 기관에 수주를 주어서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한된 수만, 여기는 제한된 수는 판매 모델, 한정 범위는 직접 제공하지만 나머지는 일부에서 관리하도록 넘겨주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소수 몇몇 건만 직접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례관리자가 아닌 다른 일부에게 넘겨주어서 관리하도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판매 모델과 중개 모델. 한정된 몇몇 서비스는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례관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중간 모델을 중개 판매 모델의 중간 판매의 통합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통합된 중간 판매 모델, 중개 판매 모델이라고 했지만 중간 모델로 이렇게 직접적 서비스의 역할도 하지만 주로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합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원 개발 모델은 바로 장기보호 서비스, 장기보호. 여기는 자원 개발 모델은 자원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건 장기보호입니다. 장기보호로 주로 병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원 개발 모델입니다. 그러면 양자를 본다면 여기 통합 중개 모델은 이건 단기 또는 급성
중첩적 문제를 가진 아주 급박한 문제를 가진 이런 클라이언트에게는 바로 급성치료에서 필요할 적에는 몇 개는 바로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일부의 수주를 해주어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자원개발 모델은 이것은 장기 치료, 만성 질환자가 주로 병원을 통해서 병원이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때 제공하는 것은 자원개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모델은 단기 급성 치료에, 그에 비해서 자원개발 모양은 장기 만성 치료에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직의 변화 모델은 이 조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조직의 변화, 이것도 장기지요. 이것도 역시 장기 아니겠습니까? 자원을 개발한다거니 아니면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거니 모두 장기가 되겠습니다만, 자원개발 모델과 중첩이 되면서 현존하는 현재의 기관이나 시설에 이런 자원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조직 자체의 변화를 도모해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발 또는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조직의 변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거기 133쪽에 공간 범위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의 영역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적어도 3문제 출제될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